필승! 해병대에서 지금도 살면서 절절히 깨닫고 있는 인생의 진리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 생각과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기계발에 미친 황과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병 1133기 출신이고요. 해병 제1사단 포항에서 21개월을 근무하고 2012년 10월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병대는 지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병대에 가겠다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체력 테스트도 보고 합격을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간지가 철철 넘치는 부대인데요. 저는 그때 20살 때 친구들이랑 술 먹고 홧김에 암튼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들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내가 직접 해보기 전까진 그 무엇도 믿지 말자. 제가 2011년 1월에 입대를 했는데요. 입대하기 전에 동네 형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나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이 막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가혹행위가 장난 아니다, 엄청 때린다, 넌 이제 뒤졌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원을 해놓고 이거 취소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밖에서 들었던 거와는 꽤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재밌었고요. 배운 것도 많았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친하게 지냈던 선우님들이랑 만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실험 이야기 한 가지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굶주린 원숭이를 우리에 넣어놓고 천장에 바나나를 매달아 놓으면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러 올라가겠죠. 그때 물대포를 쏩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죠. 그 다음날 굶주린 원숭이 한 마리를 새롭게 넣습니다. B라고 할게요. B 원숭이. 그러면 이 B 원숭이는 뭣도 모르고 또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가겠죠. 그러면 A 원숭이가 자기는 물대포를 맞아봤잖아요. 그래서 이 B 원숭이를 때리고 핥히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데요. 물대포를 맞을 걸 아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물대포를 맞았던 A 원숭이를 빼고 새로 굶주린 원숭이 C를 넣는데요. 그러면 우리에는 B 원숭이, C 원숭이가 남았죠. 근데 실제로 이 B 원숭이는 물대포를 맞아본 적도 없고 그냥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가는데 이 A 원숭이가 막 때리고 핥히고 해서 못 올라갔던 원숭이죠. 근데 놀랍게도 C 원숭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B 원숭이가 때리고 핥히고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가서 직접 경험해보면 남이 했던 이야기와 다른 부분들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에 가서 이걸 깨달았어요. 속단하지 말자. 남이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느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막상 해보면 걱정했던 것보다 덜한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무섭게 흘러간다. 2011년 1월 3일 날 제가 입대를 했는데요. 그날이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포항에 몇십 년 만에 막 폭설이 내렸었거든요. 첫날 이제 군대 안에 들어가서 생활관에 누워 자라길래 누워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사회로 나가려면 650일이나 잠을 자야 된다는 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안 되겠다, 지금 나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해병대는 가입소 기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가 있는데 이때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내보내줬었거든요. 근데 또 이럴 때 꼭 옆에서 바람을 넣는 사람이 있죠. 제 옆에서 잠을 자던 어떤 형이었는데 계속 저보고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부산에 아는 방위산업체가 있다고 거기에 저를 꼽아줄 테니 같이 나가서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진짜로 따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전역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함께 군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이미 전역을 했고 제가 전역할 때 막 입대했던 막내들도 이미 전역을 다 해버렸죠. 군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련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때로는 그립기까지 합니다. 물론 다시 가라 그러면 다시 가진 않습니다. 이 입대 첫날에 했던 생각 그리고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시간은 정말 무섭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지금 내 상황, 조건, 감정이 좋든 또는 좋지 않든 이 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현재의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평정심을 가지고 웬만한 일에는 인내를
하자. 이게 제가 해병대에서 깨달은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너에겐 나쁜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저희 소대에 영창을 2번이나 갔다 온 아주 무서운 선임이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정말 무섭게 생겼었거든요.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입영 때 처음으로 같이 이 선임과 근무를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러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떨면서 딱 들어갔는데 이 선임이 아니나 다를까 근무 시간에 저한테 걸어오더니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고향은 어디냐, 소개시켜줄 여자는 없냐,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저한테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약간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뭐 그때부터 찬송가를 알려달라, 기타 치는 걸 알려달라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선임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선임한테 교회를 나가라고 늘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이후부터 별명이 왕의 남자가 됐거든요. 무지막지한 소문을 가지고 있던 이 선임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 선임이 전역을 할 때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도 사회에서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연락하고 지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연락을 잘 안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 선임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마다 인연이 다 있구나, 완전한 악인, 완전한 선인은 없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와는 악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와는 인연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요. 나를 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에 큰 신경 쓰지 말고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이상 해병대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